네, 안녕하십니까. 경매 공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7번째로 경매 입찰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경매 입찰 참여 방법은 크게 뭐 두 가지인데 입찰 참여 요령, 그 다음에 입찰 및 개찰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먼저 입찰 참여 요령, 입찰 참여 요령은 첫 번째로 매각 방법이 있는데 매각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그다음에 일기일 이해 입찰, 그다음 기간 입찰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있습니다. 호가 경매는 말 그대로 매각 기일에 실시를 하고 기일 입찰은 매각 기일에 입찰 및 개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 일기일 이해 입찰은 매각 기일에 매수 신청이 없는 경우 유찰이죠. 그때 유찰이 있는 경우 최저 매각가 저감 없이, 그러니까 최저 금액은 변동 없이 그대로 다시 실시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에 입찰을 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을 실시를 한다. 그겁니다. 기간을 둬 가지고 참여하게 하는 그런 입찰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각 실시, 입찰 실시를 보면은 입찰 전 준비사항, 입찰 전 준비 및 확인사항. 먼저 입찰을 하려면 이제 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현금이나 아니면 미리 이제 그 권리 분석할 때 나는 얼마에 입찰할 거야 이렇게 다 예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금융기관에서 정해가지고 최저 매각가의 10% 10% 그거를 자기합수표로 끊어서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다음에 본인 경매 참가하는 본인 도장,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하나는 소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리인 응찰 시에는 이제 유임장, 본인의 인감증명,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도장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본인의 인감 증명은 말 그대로 본인입니다. 대리인이 아닙니다. 예, 그 본인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감 증명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 취하, 취소, 변경, 연기 확인 이걸 반드시 경매에 참가하려면은 하루 전에 또 당일날에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경매 취하나 취소, 변경, 뭐 연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법원 게시판에 공고가 나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제 그 변경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허탕을 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청 금액이 소액이면은 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변제해 버리니까. 예, 그 경매 나온 물건지 채무자가 그 변제해 부르면 바로 뭐 소액이니까 변제해 부르면 그 사건의 그 물건지는 바로 취하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하기 전에. 그다음 입찰 개시 및 입찰표 작성 제출. 입찰 개시. 입찰 개시 선언은 일반적으로 오전 10시에 각 법원별로 약간 틀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전 10시에 입찰 개시를 선언하고 이때 기록 열람과 입찰 사항 등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 보고서, 감정 평가서 이런 것도 또 1시간 동안 1시간 정도 열람하게 이렇게 시간을 줍니다. 그다음에 입찰표를 이제 작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입찰표의 기재사항 잘 해야 됩니다. 기재사항은 사건 번호, 물건 번호가 되겠죠.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매수 신고 가격 및 매수 신청 보증금 최저 매각가의 10%, 이걸 잘 적어야 됩니다. 숫자. 그 다음에 입찰표 작성 시 유의사항, 이걸 보면은 입찰 금액은 수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잘 썼어도 금액을 이거 아닌데 잘못 썼네 뭐 다시 받아서 써야지. 그걸 수정하고 쓰면은 안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중복 입찰은 안 됩니다. 중복 입찰은 안 되고 여러 사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이렇게 그 입찰하는 거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다 무효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른 사건인 경우에는 뭐 당연히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입찰 개시 및 입찰표 작성 제출 계속 보겠습니다. 입찰 보증금 봉투 작성, 봉투를 작성해야 되는데 봉투가 두 개입니다. 입찰 보증금 봉투, 그 다음에 입찰 봉투,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입찰 보증금은 입찰 봉투 속으로 넣어야죠. 봅시다. 입찰 보증금 봉투에 최저 매각가의 10%를 투입하고 봉합을 해야 된다. 반드시 봉합을 해야 됩니다. 재매각인 경우에는 20%를 넣어야죠. 뭐 공고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봐두시고, 입찰 보증금 봉투 앞면에 사건 번호나 물건 번호 제출 쓰라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출자의 성명 기재 날인, 입찰 보증금 봉투 뒷면에는 도장 날인을 세 것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봉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그 접착 부위가 있잖아요. 그 접착 부위를 이렇게 찍어줘야 됩니다. 접착 부위를. 그 다음에 입찰 봉투 작성, 입찰표와 입찰 보증금 봉투를 입찰 봉투에 입찰표하고 입찰표 쓰신 거,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봉투 이 두 개를 입찰표하고 이 두 개를 입찰 봉투, 큰 대봉투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합을 해야 됩니다. 봉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봉합한 앞면에는 사건 번호 또 기입을 해야 되고, 입찰자 성명 기재 당연히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뒷면에 그 접착 부위 있지 않습니까? 종이 접착 부위 이거 세 곳에 또 날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입찰 개시, 입찰표 작성 제출을 계속 보겠습니다. 입찰 봉투 제출 및 입찰함에 투입, 다 이제 썼으면은 이제 써가지고 다 했으면 이제 그 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해야 됩니다. 입찰 봉투를 제출하면 집행관은 입찰 봉투에 입찰 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 봉투에서 수취증을 분리하여 교부를 해줍니다. 수취증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필요합니다. 수취증은 낙찰되지 않았을 경우 입찰 보증금을 환급받는데 필요하므로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 나올 때까지. 그래야 이제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의 종결, 이제 그렇게 봉투까지 넣어가지고 다 했으면은 이제 종결이 되는데 보겠습니다. 입찰의 마감 및 개찰. 입찰을 마감하면 지체 없이 입찰표를 개봉, 즉 개찰을 실시한다. 개찰을.
뭐 개찰은 이제 사건 번호 수로 개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번호를 보면서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재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개찰 결과 최고 가격으로 응찰하고 소정의 보증금을 제출한 자로 판명된 자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결정한다. 낙찰자를 결정한다. 낙찰자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가 금액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금액이 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금액이 같은 어떤 사람들, 최고가 매수 신고인 금액이 같으면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다시 추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 미만으로 한 사람들은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참가할 수가 없고 그 똑같은 금액 최고가 매수 신고인 신고한 그 사람들만 상대로 추가 입찰을 하게 되고 추가 입찰의 입찰자는 전에 입찰 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응찰은 불가합니다. 당연하죠. 다시 뭐 둘이 짜고 우리 둘이니까 더 낮춰서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 눈치 볼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기가 써낸 금액 금액 밑으로는 써놓으면 무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추가 입찰 결과 또다시 동일 가격 동일 가격이 되면은 이런 경우는 뭐 드물 텐데 추첨해서 결정합니다. 추첨해서.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결정.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됐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니면은 또 자격이 미달돼서 이렇게 치하가 되거나 아니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취소를 나는 입찰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이제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차순위 매수 신고인까지는 결정을 해둡니다.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에서 그 입찰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넣는 금액으로 입찰한 자가 자격이 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 자격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납부치 않을 경우 대금 납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대금 안 내고 포기한다. 이럴 경우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이제 한테 돌아가는데 그 대금 납부하지 않은 것을 대금을 납부를 하면은 차순위 신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차순위까지는 돌려 안 줍니다. 확정될 때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까지 어떤 이의신청이나 어떤 게 없다 그러면은 확정하는데 그때까지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 입찰 보증금 낸 거 있지 않습니까? 돌려 안 주고 그때까지 보관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네 번째로 입찰 절차 종결의 고지 및 입찰 보증금 반환. 최고가 매수 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결정되면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 부르고 그 법원에서 부릅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입찰 절차의 종결을 고지한다. 입찰 보증금 반환, 최고가 매수 신고인 및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의 입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입찰 보증금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까지 입찰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보관한다. 확정될 때까지 그 말이고 나머지 입찰자들은 전부 돌려줍니다. 바로 입찰자용 수취증 과 주민등록증을 제시 후 보증금을 반환받고 가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공유물 지분에 대한 경매. 이제 경매에 참가를 하는데 어떤 그 지분이 뭐 일부만 나와서 낙찰에 참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법원에서 다루는 공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다른 공유자에 통지하는데 채무자 지분에 대한 경매 개시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한다. 공유자가 여러 명이면 다 일일이 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보증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지분이 막 쪼개져 있는데 그 지분 중에 일부만 나온 것을 경매에 그 낙찰 받으면은 그 최고가 매수 신고 그 가격으로 그 그냥 나 그 가격으로 내가 인수하겠다 하면은 낙찰자한테 동의 없이 바로 그냥 인수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공유물 지분에 대한 경매는 낙찰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헛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신고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공유물 지분에 대한 어떤 경매에 참가하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매각의 경우, 신매각 사유. 왜 그 신매각하냐 사유를 보면은 먼저 유찰되었을 경우, 유찰되면 신매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최저 매각가의 20%를 저감해서 경매를 실시한다. 매각 기일에 매수 신고인이 없는 경우, 매수 신고는 있었으나 최저 매각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보증금이 최저 매각가 10%에 미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부 유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매각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이 됐어도 이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매각 불허가가 있는 경우에도 신매각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겠죠. 직권에 의한 매각 불허가는.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인의 신청에 의한 매각 불허가.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 나 이거 보니까 법원에서 무슨 잘못을 했다. 아니면 이걸 뭐 이의 신청하고 그러겠죠. 최고가 매수 신고 신청이니 그러면은 법원에서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거나 또 매각 허가 결정 매각 허가 취소의 경우, 이때는 신매각 사유가 된다.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 입찰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매 입찰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